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스마트 서비스 세미나 기말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아웃 오브 디텍션,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보통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은 사이파10과 사이파100와 같은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공연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셋을 사용은 하지만, 저는 반도체 산업에서 오호 디텍션이 좀더 품질 관련된 이슈를 잡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웨이포맵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여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OOD와 관련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드릴 것이고, 제가 사용하였던 웨이포맵 데이터셋인 WM811K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OOD 디텍션과 관련된 베이직한 논문의 2개 정도 개념 설명을 드릴 것이며, 제가 실험하는 데 있어서의 사용했던 실험 환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중간 발표 때 말씀드린 첫 번째 연구 결과와 최종적으로 도출해낸 최종 연구 결과의 성능 비교를 하면서 그 결론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OD와 관련된 개념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부분을 보시면은 주황색과 파란색 클래스가 바운더리를 가운데에 두고 올바르게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퍼런스 부분은 빨간색 점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점을 OOD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은 현재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빨간색 부분을 인디스트리뷰션을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연구인 OOD는 이러한 빨간색 OOD 데이터를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이전에 학습을 한 적이 없는 데이터셋으로 인식을 해서 새로운 클래스로 분류해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WM812K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TSMC의 실제 제작 과정에서 도출된 웨이포맵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셋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센터, 도넛, 엣지 로케이션, 엣지 링, 로케이션, 랜덤, 스크래치, 니어풀과 같은 8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총 81만 5,520개 중에 단 25,519개만이 해당 8개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81만 1,520개 중에 25,519개만을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위 데이터 프레임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웨이포맵, 다이 사이즈, 로트 넘버, 웨이폰 인덱스, 그리고 페일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웨이포맵 부분을 왼쪽 하단과 같이 확대해 보면은 0 부분은 웨이퍼의 빈 공간, 1 부분은 웨이퍼의 정상 부분, 이 부분은 웨이퍼에서 불량이 발생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해당 패턴을 시각화한 이미지로 볼 수 있으실 겁니다. 하얀색 부분이 불량이 나타난 부분이며 해당 이미지는 로케이션 불량을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저는 이러한 배열을 사용하기보다는 기존의 논문 연구를 통해서 진행한 방식인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보시는 코드를 통해서 해당 넌파이 배열을 정상인 빈 공간이었던 부분을 0인 빨간색으로, 그리고 정상 부분인 1을 초록색으로, 불량 부분인 2를 파란색으로 지정을 하여서 RGB 패턴으로 오른쪽과 같이 8개의 케이스 총 25,519개를 이미지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OOD와 관련된 기본적인 논문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OOD 개념을 제시한 MSP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MSP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개념은 똑같은 클래스 3가 주어져 있을 때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의 소프트맥스 값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OOD 데이터셋에 관련해서는 다른 클래스로 와도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신을 가지지 않고 확률값을 도출해낸다는 개념을 연구 결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프트맥스의 차이의 중간 정도 지점에 트레시홀드를 정한다면은 그 트레시홀드를 기준으로 그 트레시홀드보다 높은 소프트맥스 값을 가진다면은 인디스트리뷰션,
그 트레시홀드보다 낮은 소프트맥스 데이터 값을 가진다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으로 트레시홀드를 기준으로 분별해내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논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해당 논문이 제시된 이후 1년 뒤에 또 1년 뒤에 추가적으로 제안된 논문인데요. 이전 논문에서는 단순히 OOD 디텍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한 OOD 성능 향상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템퍼러처 스케일링과 같이 템퍼러처 스케일링과 인풋 프리프로세싱은 각각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의 소프트맥스 밸류를 평탄화시켜서 인디스트리뷰션과의 차이를 벌리고 인풋 프리프로세싱은 적대적 공격의 반대적 개념인데 인풋 데이터의 복잡도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좀 더 인풋 소프트맥스 밸류를 좀 더 높여주는 방식으로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의 간극을 벌려 보다 쉽게 오후 디텍션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기 앞서 저는 8가지 패턴 중 센터라는 패턴을 OOD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총 25,519개가 있는데요. 제가 평가 지표를 사용한 FPR 95% 그리고 AUROC와 같은 경우에는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의 테스트 수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의 수가 1대1 비율로 비슷해야지만 왜곡이 없기 때문에 그 개수를 맞추고자 센터 패턴을 OOD로 지정을 하였고요. 나머지 데이터셋은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으로 지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FPR 95는 TPR 95%, 즉 올바른 패턴을 인디스트리뷰션 패턴을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패턴으로 오인하는 확률이 5%일 때의 트레시홀드를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FPR 95%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고 AUROC는 FPR 레이트과 TP 레이트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지정을 하였을 때 그래프의 하단 면적 넓이를 의미합니다. AUROC 값은 높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논문의 방법론인 오딘을 WM812K에 적용을 하였을 때 일단 왼쪽 하단과 같이 데이터셋을 분류를 해주었고 실험 결과 FP 레이트는 89.98%, AUROC는 65.64로 상당히 저조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OOD와 관련된 소타에서 제시되었던 각 연도별 가장 좋았던 반복론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제 데이터셋과 제 실험 환경에 맞춰서 변형을 시킨 후에 리프로듀스를 통한 성능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먼저 WM812K를 티즈니로 데이터의 유사도 분포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 결과 모든 클래스의 분포가 어느 정도 겹쳐져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중 엣지록과 로케이션 그리고 스크래치 부분이 상당수가 거의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아오디 데이터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서 이 데이터 분포가 겹쳐진다는 데 세부적인 특징을 파악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반증하듯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라는 방법론을 사용한 두 가지의 논문의 결과를 적용하였을 때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웃라이어 익스포저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미지처럼 기존에는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건 동일하나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을 총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테스트에 사용되는 테스트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 그리고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과 함께 트레이닝 단계에 노출시켜줄 아웃라이어 익스포저 데이터셋을 추가를 도입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트레이닝 단계에서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과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의 테스트 데이터셋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데이터셋을 추가적으로 라벨 값 없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함께 노출을 시켜준다면 나중에 테스트 단계에서 OOD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방법론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으로 따지자면 OOD 디텍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조 데이터셋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보조 데이터셋으로 80 밀리언 타이니 이미지 셋에서 정제된 30만 개의 타이니 이미지 셋을 보조 데이터를 사용을 하여서 트레이닝 단계의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과 노출시켜 주었습니다. 해당 코드가 제가 실제로 사용한 트레이닝 단계를 나타내는 코드인데요. 맨 첫 번째 빨간색 네모 박스를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조 데이터셋과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을 랜덤하게 뽑아와서 노출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두 가지 빨간색 네모 박스는 각각 인디스트리뷰션과 관련된 로스 펑션, 그리고 보조 데이터셋과 관련된 로스 펑션은 라벨 값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클러스 엔트로피가 아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과 관련된 로스를 추가적으로 계산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웃라이어 익스포저 모델은 총 두 가지의 종류의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 100 에폭을 사용한 아웃라이어 익스포저인 스크래치 모델과 기본적인 MSP,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논문에 사용된 아무런 추가적인 개선사항 없이 100의 폭을 돌리고 이후에 아웃라이어 익스포저 개념을 적용한 반복론으로 10의 폭 정도 파인 튜닝한 모델인 튠 모델이 있습니다. 해당 모델 기준 스크래치 모델은 FPR 95% 기준 44.22%가 떨어졌으며 튠 모델은 34.3338%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모델 기준 ARC는 8.91%, 튠 모델은 1.48%의 성능 향상을 이뤄냈으며 오딘 모델보다 좀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3년도 ICML에서 제시된 Unleashing Mask 개념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Unleashing Mask는 기존의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으로 한번 학습을 시킨 후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데, 파인 튜닝 진행할 때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똑같은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추론을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모든 한번 노출시켰던 이미지 셋이기 때문에 모든 이미지를 맞는 클래스로 분류해야 정상이지만 그 중에서 틀리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로스 값의 평균을 저장을 해놓고, 이때 발생한 로스는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만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도 분류가 어려운 데이터셋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을 하여서 향후에 OOD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도 인공지능은 OOD 데이터셋을 분류하기 어려운 인디스트리뷰션 셋으로 판단한다는 개념을 추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만으로 측정된 로스의 평균값을 이후 아웃라이어 익스포저 반복론을 사용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0.1648이 앞서 제가 보여드린 코드를 통해서 제가 추출해낸 평균적인 로스의 결과값이고요. 이 값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였을 때 FPR 95%일 때 기준 튠 모델에서 추가적으로 1.5가 떨어졌으며 ARC와 같은 경우에는 5%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래치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FPR 95% 기준 0.8이 올랐으며 ARC는 3%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중간 발표 때 말씀드린 오덴 모델보다는 성능 향상이 일어났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스니 모델에서의 데이터 유사도 확인 결과 엣지록과 로케이션, 스크래치 클래스에 대해서 분포가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데이터 유사도를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의 가공을 통해 각 클래스별 특징을 명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론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의 피처 분포 간의 거리로 OOD를 탐색하는 반복론인 아래 세 번째 마할라노비스 논문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일 성능이 좋다고 생각되었던 아웃라이어 익스포저 논문보다 FP 레이트는 월등히 낮으나 AURC 값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운 가설인 이미지의 핵심 피처를 뽑아내는 방법을 고안을 한다면
이후에 WM811K로 오호 디텍션을 진행할 때 AUROC과 더불어 FP rate 95%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들며 이후에도 해당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